왜냐하면 아이들이 때를 부리거나 이럴 때 엄마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저는 금융교육에 적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의 개념을 가르치거나 이제 가치를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한테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제한된 소비를 우선 가르칠 수 있고요.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같이 이제 마트를 가고 이러면 신랑이 하는 집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단순히 아이가 뭐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장난감이 걸려있는 그런 막 4, 5천원짜리를 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계속 싼 거를 유도하고, 아이들은 계속 이거를 사겠다고 이제 버팅기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 표정 안 좋아지고 아이 울고불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마트를 갔을 때 아이들이 집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뜯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거 지금 누구 거야? 그러면 이제 첫째 딸은 이미 이제 컸으니까, 첫째 딸도 어렸을 때는 홈플러스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시아 거 아니지 홈플러스 거지. 그러면 아이들도 B 하면 시아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큰 거를 골랐을 때 엄마는 오늘 너한테 장난감을 사준다고 얘기하고 오지 않았는데 네가 이거 고르는 건 엄마랑 한 약속을 어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엄마랑 약속 안 지키고 떼부리고 신랑이 하면 엄마는 바로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우선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가 시작돼요. 근데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둘인데도 한 명이 이제 들어 눕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한 명 들쳐 업고 또 한 명 들쳐 업고, 카트 그냥 이미 장 봤던 거 옆으로 밀어놓고 이거 정리 좀 부탁드려요 얘기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주차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우리 다음에 다시 올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네가 엄마랑 약속을 안 지킨 거고 엄마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들을 가르치는 거를 어렸을 때 가르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도가 정립이 되지가 않으면, 지금은 간식 사는 거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조금 더 크면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게임기 등등 감당하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빨리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 아이들도 이미 시기를 놓친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업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순히 소비 습관을 가르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돈 문제,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돈 문제 등등 이런 거 자체를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늦지 않았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 돈 공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발달센터에서 이제 어머니들을 이제 많이 뵙게 되는데요. 이제 어머니들은 경제교육 때문에 저랑 상담을 이제 하시진 않죠. 아이의 자녀 양육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을 좀 잡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언어치료센터에 갔는데 언어치료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놀이센터에 갔더니 놀이센터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감각통학에 갔더니 감각통학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어머니 것이 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어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때를 부리거나 이럴 때 엄마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엄마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 요거 하나 내가 못 사줘? 약간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들 금방 알거든요. 오늘 살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더 때를 부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그게 오늘 이번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오늘은 꼭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번 끝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실랑이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말을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저는 갔다가 와요, 집에. 엄마가 너 떼부리면 간다고 했어. 애들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차에 다 밀어놓고 집까지 가서 지금 왜 집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죄송해요. 뭐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첫째 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마트 갈 거라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니네 약속 안 지켜서 엄마 지금 온 거야. 엄마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건데 그때 가서도 난리치면 엄마 다시 바로 와.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가서 정말 약속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엄마가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갈 거야. 그러니까 매정하게 딱 사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아이들이 되고 안 되고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안 되고를 정해주시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되고 그 되고 안 되고를 하는 거는 엄마 아빠께서 버텨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정도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겠다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엄마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어떤 애는 이거를 했는데 효과를 봤다 그러고 어떤 애는 이걸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고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엄마가 선택하는 거를 자녀가 하게 되는 건데 엄마들의 이제 부담이 커지시는 거죠. 왜냐면 아빠랑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해도 아빠들이 만약에 엄마가 전업주부로 계시고 아빠가 일을 하셨을 때 은연중에 뭔가 아이의 교육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엄마들이 엄마 탓을 좀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선택권이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빠가 되게 관심이 지대하신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양육은 엄마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나는 무엇을 가르치는 엄마인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엄마인지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한다니까 나도 그제서야 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인지 내 아이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면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엄마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경제교육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교육을 시키는 엄마와 시키지 않은 엄마.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교육을 받은 아이와 받지 않은 아이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엄마는 그냥 나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난 이거 해줘야지 라고 엄마는 생각만 하시지만 어쨌든 그 교육을 받는 거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생각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가져가는 건 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을 하실 때 엄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제교육의 답이 엄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